모랫말 아이들 항석영 지음 문학동네 꼼배다리 멀리 비행장에서 시동을 거는 프로펠러 소리로 모랫말의 겨울 아침은 시작된다. 잠이 깨어 코까지 둘러쌌던 이불 사이로 내다보면 제일 먼저 성에가 두껍게 낀 유리창이 마주 보였다. 여름의 누나들이 창살에 실을 매주어 타고 오르던 나팔꽃은 시들어 말라버려 바람에 불려서 날아가고 창문마다 예리한 얼음의 꽃이 매달렸다. 비스듬히 쏟아지는 아침 햇살에 창문의 기퉁이가 녹아내리면서 작은 얼음의 입자들은 무수한 빛 조각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어린이 잡지에서 숨은 그림을 찾을 때처럼 우리는 유리창 위에서 갖가지 동물과 숲을 보았다. 어느 때는 깊은 바다에서 자라는 음산하고 아름다운 물풀이 가득 피었고 그 사이의 허공 위에서 뿔 돋친 고기들이 날아다녔다. 겨울날의 모랫말 동네를 떠올리면 비행기가 엔진을 데우느라고 시동을 거는 소리, 두터운 성애의 그림, 만두 파는 소년, 배춧꼬리, 양지 쪽에서 머리에 석회를 잡는 모녀들, 코코스 줍는 아이들의 기억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른 풀에 질러놓던 지불놀이로 겨울 풍경이 완전해진다. 지불은 어디에 놓나? 뚝밑 갈대밭에 놓지. 뚝밑 갈대밭에는 춘군인의 움막이 있었고 그 아래 얼어붙은 색강이 지나갔다. 춘군이는 먼 데서 혼자 흘러들어온 거지였는데 어른들을 그를 땅꾼이라거나 혹은 각설이라고 불렀고 흔히 땅끄지 춘군이로 통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에게 꼼배라는 별명을 붙였다. 그의 오른쪽 팔목이 호미처럼 구부러졌기 때문이었다. 팥은 곰배팥, 그지는 땅그지, 애비는 배아미. 아이들이 놀려대면 그는 늘 갖고 다니는 갈고리 달린 지팡이를 휘두르며 쫓아오는 신용을 했다. 아이들은 문둥이나 만난 듯 흩어져 달아나고 충근이는 커다란 입을 쭉 찢으며 힝 웃고는 돌아섰다. 그렇지만 달아나는 아이들 중에 넘어지는 애가 있으면 쫓아가서 일으키고 흙 묻은 옷을 털어주곤 했다. 충근이가 우리 동네로 들어와서 아침마다 입바람과 발장단으로 찬밥을 구걸하거나 뚝 밑에 강변 숲속에 뱀을 찾으러 헤매다니기 시작한 것은 2해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마누라까지 거느리게 된 것은 꼼배 다리를 놓기 1년 전의 봄이었다. 꼼배가 장가갔다. 꼼배 마누라가 고목나무면 꼼배는 매아미 꼴이라네. 하는 얘기가 오고 갔다. 뚝 넘어 채소시장 어귀에서 꼼배는 돈을 걷고 웬 뚱뚱한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난영이 뺨치게 하더라는 것이다. 과연 채소시장 입구의 꼼배 부부는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소문이 나서 언 이고장의 명물이 되어갔던 터였다. 그네는 피난민촌에 살던 함경도 여자인데 남편과 아이를 화재에 잃고 오갈 데가 없다가 꼼배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는 얘기다. 피난통에 굶주렸을 텐데 꼼배의 안악은 다리 하나가 우리 한 아름드리는 되어 보였다. 두고 봐. 옆은 내 관상이 거짓 노릇할 상판이 아니란 말이야. 제법 복이 붙었거든. 좌우간에 충군이 녀석 몽달 귀신을 면했으니 호박 잡았는걸. 시장의 맞벌이 일꾼들은 모여 앉기만 하면 꼼배를 부러워했다. 꼼배는 제 아내의 곁에 희죽거리는 얼굴로 얌전히 서서 노래를 열중해서 듣고 있었다. 고개를 주워기며 박자를 맞추기도 했고 손뼉을 두드리기도 했다. 그네는 검정물 들인 헐렁한 군복 저고리에 누더기로 기운 담요 몸빼를 입고서 두 손을 얌전히 모은 채 노래를 불렀다. 목포의 눈물이나 굳세어라 금수나 같은 노래들이 그네가 즐기는 곡이었다. 작은 눈은 눈웃음으로 잔주름 투성이고 느슨하게 늘어진 볼따기 사이에 작은 입은 참새 부리처럼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꼭 화랑 건빵 같은 인상이었다. 그들은 아침밥을 구걸하러 동량을 온 적에도 꼭 같이 붙어 다녔는데 어느 날인가 우리 집에 내려왔을 땐 꼼배 혼자였다. 꼼배는 보통 거지처럼 밥 한술만 주옵소 하는 게 아니라 그 집 어린아이의 이름을 부르곤 했다.
그는 동네 아이들의 이름을 거의 빠짐없이 애우고 있었다. 수놈아! 수놈아! 갓 퍼놓은 밥을 들고 나가면서 어머니는 조금 짜증이 났던 게다. 끼니 때나 지나서 오지. 한참 바쁠 때 원 밥을 깡통에 넣어주고 돌아서던 어머니는 그제야 꼼배가 혼자 서 있음을 알았다. 아니, 마누라는 어쩌고 자네 혼자 왔나? 요즘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머나, 도망갔나 봐. 실은 저 집사람이 만삭이라. 꼼배가 뒤통수를 급적였다. 애기를 가졌어? 몇 달째인데? 글쎄요, 저희가 뭘 아나요. 그저 텅 기동을 못하니까 뚱뚱한 게 애까지 베고 누워 있었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꼼배처가 아이를 뱄다는 사실을 알았고 요즘 들어 몸이 더욱 불안한 게 아니라 만삭임이 밝혀졌던 것이다. 날씨가 풀린 어느 포근한 오후에 밤섬서 통학하는 아이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시내를 건너다가 그만 얼음이 깨져서 빠졌다. 아이들은 얼음 구멍에서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끄집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중 생각 있는 아이가 꼼배네 움막으로 달려가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꼼배는 집에 없었고 만삭이 된 그의 처가 몸져 누워 있었다. 그네가 거북한 몸을 간신히 일으켜 밖으로 나왔을 때 물에 빠졌던 아이는 이미 자취가 보이지 않았다. 구멍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굽리에 쓸려서 아래로 흘러내려갔을 것이다. 그런 망할 놈 같으니 동네 밥을 먹고 일가를 잃은 놈이 아이 하나 못 건지고 뭐 하는 게야? 마누라 혼자 있었다는데 뭘 그래? 아따, 손만 잡아주면 살 것을. 그런 밥버러지들은 당장에 동네에서 쫓아내버려야 해. 밤섬 사람들도 모랫말 사람들도 모두 꼼배네 움막이 천변에 있었으니 그의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고들 이야기하였다. 그 뒤부터 꼼배는 아침 국어를 피하고 시장에만 나가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했다. 동정심 많은 부인네들 몇이 미역을 사가지고 움막에 다녀왔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날 나는 구건이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내가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날을 말한다. 우리는 포근한 바람이 불어오는 마른 갈대밭에서 병정놀이를 하고 나서 들쥐 사냥을 벌이기로 했다. 들쥐의 구멍을 찾아내어 입구에다 마른 풀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면 견디다 못한 들쥐 가족들이 튀어나오는 것이었다. 불을 지르고는 기다리다가 한 마리씩 들쥐를 타격하는 재미가 기막힌 놀이였다. 그런데 어디서였을까? 미처 밟아서 완전히 꺼놓지 못한 곳에서 불길이 번져 이쪽의 갈대밭으로 옮겨 붙게 되었다. 야, 불이 커지면 야단이다. 누기 전부 타버려도 상관없어. 거름이 되어서 잔디가 더 잘 자라니까. 아이들은 양편으로 갈라서서 번져가는 불길을 윗도리를 벗어서 두드리며 막아보려고 애를 썼다. 우리는 온통 땀과 재투성이가 되어서도 키득거리며 즐거워했다. 바싹 마른 갈대가 바지직거리며 듣기 좋은 소리를 내고 활활 타올랐다. 훨씬 먼 곳에 있는 꼼배네 움막에서 꼼배처가 뛰어나왔다. 우리는 그네가 우리 바로 뒤에까지 달려온 것을 처음에는 보지 못했다. 갑자기 깨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렸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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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건이가 웃으면서 소리쳤다. 거기까진 안 가요. 밭터가 있잖아요. 불! 불! 우리 애기! 여자가 불 붙는 갈대 위로 뒹굴기 시작했고 우리는 말릴 수도 없었다. 꼼배의 처가 꼭 미친 사람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네는 불길이 잡힐 때까지 줄곧 뒹굴었다. 우리의 집을 노리는 꼼배 마누라 때문에 완전히 잡혀버렸던 셈이다. 검게 타버린 검은 재 위에 그네는 큰 대자로 누워서 펄떡거렸다. 담요 몸빼가 누릿누릿하게 타 있었다. 이틀 뒤에 그 여자는 시립병원까지 실려가서 죽어버렸다. 화상 때문에 피부 구멍이 모두 막혀서 그랬다는 소문이었다. 꼼배는 오랫동안 바깥 출입을 않는 것 같더니 어느 밤에 온 동네로 외치면서 다니는 그의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야, 이놈들아, 너희만 사람이냐? 너희만 사람이야?
갓난 아이도 간 곳이 없었다. 아마도 강변 모래밭 어딘가에 묻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그것 참 안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꼼배처가 화재로 식구를 잃고 나서 충격을 지니고 살았는데 불을 보자 그만 환장을 해버렸으니 아이들의 잘못은 아니라고들 말했다. 더구나 그들의 식구는 동네 사람 축에 끼지 못한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혀를 차며 가여워하면서도 가슴 깊이 새겨두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 즈음부터 시냇가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으니 돌과 흙으로 쌓은 축대 비슷한 것이 한 군데씩 늘어가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그것은 다리 모양을 갖추었다. 드디어 봄이 오기 전에 시내 위에는 두 사람이 엇갈릴 만한 넓이의 근사한 다리가 생겨났다. 그맘때부터 어찌된 일인지 꼼배는 마을에서도 시장에서도 그의 움막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허허, 충근이가 밥값을 하고 갔군. 모랫말의 노인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다리를 볼 적마다 모두들 어쩐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동네에서는 몇 해 동안 움막 앞으로 지나던 다리를 꼼배 다리라고 불렀고 그 뒤에도 새로운 다리가 생기고 드디어는 미군 공병대가 튼튼한 콘크리트 다리를 놓았을 때까지 꼼배 다리라고 불렀다. 내가 자라서 키 큰 소년이 되었을 때까지 그 다리는 같은 이름으로 남아 있었다.